네, 현덕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강한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로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의 키워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장에서 연준의 방향 전환에 대해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건데 약간 금리와 관련해서의 방향 스탠스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말 전부터 네.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없습니다만 많은 포인트에서 지금 연준이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와주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이 꽤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어제 보시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먼저 속도 조절을 단행을 했습니다.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것으로 봤었는데 50bp 인상을 단행했죠. 그래서 일단 캐나다 먼저 속도 조절을 단행했고요. 중앙은행 총재가 한 말을 보게 되면은 높은 금리가 성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지금 최근에 많은 인사들이 하는 말이죠. 이 말 하면서 지금 과소긴축과 과잉긴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50bp 인상도 많이 하는 겁니다만은 최근에 계속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는 75bp 인상이 확정적이나 12월부터는 50bp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또 파월이 미국 정치인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이 파월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인플레가 싸는 것은 당신의 몫이지만 완전 고용을 확고히 하는 건 역시 당신의 몫이다. 그 책무는 잊지 마라라고 하면서 어떤 금리 인상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어떤 정치권에서 파월에 또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금리가 이번 연도 동안 진짜 뭐 말도 못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파월이라면요. 이 어떤 정치인의 요구도 있고 이 캐나다까지 본다면은 사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제가 볼 땐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중국과 일부 환율까지 안정되고 있다. 중국이 이번에 중국이 이 시진핑의 3년임 되면서 지도부까지 시진핑의 사람을 채우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을 좀 잠재하기 위해서 환율 시장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급등하고 있던 위안화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는 위안화 강세로 역전된 거고 일본 역시 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면서 엔화 역시 안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됐고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이틀 새 급등이 나오고 있죠. 결국 지금 모든 웬만한 조건들이요.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도 지금 이 자금시장 안정 찾기 위해서 또 많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모습 봤을 때 바닥인 것은 확실하니 이번만큼은 뭐 추가로 하게 된 우려보다는 시장 상승에 베팅을 걸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회의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시정연설도 있었고 지금은 또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현장을 살짝 공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다 각국의 세계 정상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지만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는 어떤 또 이 정책 당국대 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은 좀 큰 우려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오늘 체크해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바이오 반도체 웬만한 종목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샤페론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제 좀 하루 정도 쉬었다가 지금 오늘 반등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지지 라인이라든가 어떤 저항선이 없다 그랬죠.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면역 치료제에 있어서 아토피부염 치료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어서 임상 2상과 1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어제까지 유럽
그 유럽 학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데보스 시스터즈, 오늘 같은 경우도 게임주가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 가장 문제가 이제 이 돈 버는 게임, P2E 게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불법이었는데 그거를 허용하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고 지금 문체부 게임에서도 허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데보스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데보스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금 BTS하고 이 컬래버레이션 이벤트를 하게 되면서 아미의 어떤 게임 시장으로, 아미가 게임 시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파괴력을 좀 갖고 있다. 주가는 길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사실 위메이드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올라온 종목이 바로 이제 이 데보스 시스터즈이기 때문에 데보스 시스터즈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돌아서고 있는데 이 돌아서고 있을 때 시장의 중심이 될 종목 또 2개를 오늘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2시쯤에 이제 현장 연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볼 생각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공약주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네. 갑자기 끊기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중요한 게 또 이 자본시장의 안정이니까는 네. 그런 것도 좀 잘 전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종목을 이야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기 위해 나타나신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현장 연결을 바로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키워드는 무엇인지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우호 지분 확보와 네옴시티라는 키워드를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종목이라서 네. 안 끊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예. 지금 막 도착하셨다고 예.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경제 위기를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번에 일단 그 회의에서는 먼저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네. 해외 건설 인프라 수지 확대와 주력 산업 수출 전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그리고서는 저희가 80분가량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장내에 도착을 했고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줄까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 자체가 네. 최근에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자본시장 경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 그래도 우려가 되던 자본시장이 지금 국내에서만 좀 더 커진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나올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다면은 네. 아마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까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내용에 보면은 네. 각 부처 장관들이 주력 산업의 수출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경상수지라던가 이러한 무역 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적자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네. 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수출이 줄어든 게 네. 국내에서 어떤 뭐 상품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국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때문에 좀 그 우리 어떤 그 상품이 좀 경쟁력이 약간 좀 떨어졌다,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맞습니까? 모두 발언 네.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그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또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공정한 그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 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좀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또 우리 디지털 데이터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항공, 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거를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좀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립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주된 골자는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이 금융시장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 지금 기업인들, 경제인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도 위축되고 경제 활동도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지원책을 좀 강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주 골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은 좀 들어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그 고금리, 고환율, 뭐 고물가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거를 이제 어떤 좀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 방어를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에 회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식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는 이게 만약에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 이걸 믿지 않으면은 뭐 먹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를 해오다가 이 공개 회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좀 세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이 주식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도대체 우호지분 확보와 네옴시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라고 시청자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본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대통령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저도 이제 수익이 좀 날 수 있도록 좀 괜찮은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호지분 확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주가 폭등이 좀 기폭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SM의 이제 회장님인 이수만 회장이 결국에는 12월 31일 날 물러난다. 이수만 회장하면 사실 뭐 아이돌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이 전 세계 아이돌의 어떤 트렌드를 만드신 분인데, 이 수익을 이제 이 개인 회사가 가져가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SM에 대한 어떤 주가 평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물러난다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라이크 기획이라고 이수만 회장이 개인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SM 하면 진짜 뭐 엄청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그 SM에서 나오는 수익을 라이크 기획이 가져갔던 건데, 가져간 이유가 어떤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뭐 기획, 이런 어떤 그런 수수료를 매출의 6%를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6%를 가져간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영업이익이 5% 안 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SM에 대한 주가가 좀 저평가되었던 건데요. 행동주의 펀드가 SM의 지분을 매수하고 나서 이걸 걸고 넘어졌는데, 이 라이크 기획과 프루신 계약이 종료가 된 것을 유도했었고요. 요거를 이제 12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고 좀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주의 펀드인 그 얼라이 파트너스가 과도한 라이선스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만으로 상당히 좋은 건데,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다시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일단 지금 프로듀싱 계약 종료는까지 만들어냈는데, 감사를 지금 이 행동주의 펀드 쪽에 사람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감사가 아니라 이제 사내 이사를 지금 행동주의 펀드 쪽에 사람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내 이사가 좀 들어가 있어야 또 감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게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더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좀 파트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지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에 있어서 이 SM의 주가는 좀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악재였던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훨씬 더 어떤 그 수익 구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M 관련주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SM과 네옴시티의 그 연결이 좀 어색했거든요. 네. 근데 그 네옴시티 안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진출할 수 있다 네. 보니 SM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과 함께 네옴시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네. 대충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SM CNC입니다. 네. 네옴시티도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일단 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 국내 기업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미 따낸 것도 있고요. 많은 좀 활동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한류 열풍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K-팝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SM이 사우디에 가서 공연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그 한류 K건설에 대한 이미지를 더 좋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 1월 달에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사실 SMCC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SM의 저평가에서 가장 수혜주다. SM 내에서 지금 매니지먼트라든가 예능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광고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SMCC의 그 매출의 68%가 광고 대행이거든요. 그러면 SM에 대한 광고 수입은 대부분 SMCC가 좀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능이라든가 이런 컨텐츠까지 같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M에 대한 어떤 주가의 저평가 해소됐을 때 가장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SMCC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요소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는 네옴시티로 인해서 건설주라든가 토목 관련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SM으로 인한 한류 열풍을 더 유도할 수 있고, 이미 지금 사우디 내에서 중동 쪽에서도요, 이 K-팝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싼 구간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그 엔터 관련주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왜 하락이 나왔냐면은 뭐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지금 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중국은 광군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죠. 이 소비에 대한 부분, 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YG 콘서트까지 또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에 대한 부분이 좀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한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3,800원까지 전 고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MC언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3,8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키워드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힌트부터 보시죠. 리튬 사업 본격화. 리튬 그 테마주들이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이 지금 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5년 뒤에는 또 리튬 사용량이 5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 폐배터리라는 것도 리튬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리튬이 이제 그 상당히 좀 핵심적인 소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배터리 기업들이 리튬 확보에 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튬 관련주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거 하나 좀 말씀 좀 드려볼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는 코리아 SE라는 종목인데 하이드로 리튬으로 이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죠. 11월 1일부터 바뀔 텐데, 이 하이드로 리튬이 탄산 리튬 25톤 구매 완료가 됐다. 그래서 리튬 플러스에 탄산 리튬을 공급해서 수산화 리튬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할 거다라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현재 코리아 S입니다. 코리아 S가 지금 하이드로 리튬 바뀔 거고요. 지금 그 리튬 플러스에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데, 실제 코리아 리튬 플러스가 코리아 S가 하이드로 리튬의 경영권까지 확보를 해서 그냥 리튬 플러스가 코리아 SE를 통해서 뭐 우회 상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료 공급해가지고요. 리튬 플러스가 순도 99.99%의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 후 사용 승인 났고요.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건데, 리튬이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전 이미 고객까지 확보를 해놨다는 건데, 국내 양극재 관련 대기업, 뭐 다들 아시겠죠? 국내 양극재 관련 대기업도 지금 이 하이드로리튬의 금산 공장까지 가서 지금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은 지금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져갈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 원료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그것 때문에 이 코리아 SE 주가가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이 코리아 SE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하이드로리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또 있죠.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같이 원료를 공급할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이 또 리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EV 첨단 소재. 저희가 한번 공략해 본 적이 있었죠?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나서 그 이틀 뒤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또 빠져있을 때 또 말씀드려서 그 다음 또 급등 나왔었고,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겠지만은 리튬 플러스 지분을 확보했다. 지금 당장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CB에 지금 50억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전환되는 것, 나중에 전환되면은 그 지분을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25톤 규모의 탄산리튬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EV 첨단소 같은 경우는 50톤 규모의 탄산리튬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산화 리튬을 전량 해외 수입하고 있는 건데요. 리튬 플러스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 원료를 EV 첨단 소재가 공급한다. 지분까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 수요가 올해만 지금 53만 톤인데 2030년에는 274만 톤, 5배가 넘게 그 수요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나온 이야기 보면 폭스바겐도 2023년, 바로 내후년이죠. 내후년부터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기차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모습 봤을 때 리튬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EV 첨단 수요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이틀 뒤에 상한가들하고 급등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말씀드렸죠. 다음날 급등 나왔었고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사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땐 또 한 번 좀 쉽게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2,1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 첨단 소재가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목표 주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돌아서는 만큼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을 또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수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